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17회차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로마는 최근 경기에서 디발라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공격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우디네세와의 경기에서는 3대0으로 완승을 거두며 새로운 감독인 유리치의 첫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도브비크는 뛰어난 연계 플레이와 침투 능력으로 팀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으며 앙헬리뇨와 엘샤라위 역시 좌우 측면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두 선수는 빠른 스피드와 정교한 크로스를 통해 상대 수비진을 흔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유리치 감독의 체계적인 지도 아래 안정감을 되찾았으며 크리스탄테의 수비 가담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중원에서 수비와 공격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팀의 수비적인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밸런스 잡힌 경기 운영 덕분에 로마는 공수 양면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빌바오는 주로 빠른 역습을 활용하는 공격 전술을 구사하는 팀으로 최근 셀타 비고와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의 핵심 공격수인 니코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공격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신 베렌게로와 이냐키가 역습을 이끌고 있지만 이전만큼의 날카로움은 떨어진 상태입니다. 중원의 산세또 패스 전개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팀의 공격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구루세타는 로마의 강력한 수비진에 의해 고립될 가능성이 크며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비 측면에서도 빌바오는 핵심 수비수 유리의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이로를 투입할 예정이지만 그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선수로 로마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가 자랑하는 유기적인 공격 전개와 압박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로마는 홈 이점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디발라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가 빌바오의 수비진을 압박하며 도브비크, 앙헬리뇨, 엘샤라위 등의 공격 자원들이 빌바오의 수비에 큰 부담을 안길 것입니다. 반면 빌바오는 니코의 부상과 전술적 한계로 인해 로마의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로마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며 빌바오의 공격력 저하를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다득점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득점 경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약스는 4-3-3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트라오레, 베르호스트, 괴치의 삼각편대가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짧은 패스와 전진 패스를 활용해 지공을 전개하며 상대의 수비를 공략합니다. 최근 고 어헤드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아약스가 경기를 지배하며 많은 공격 기회를 만들었지만 마무리에서 결정력이 부족해 승점 3점을 얻지 못했습니다. 핸더슨은 중원에서 패스 공급을 책임지며 공격을 조율하고 있지만 창의적인 패스가 부족해 공격 전개에서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약스가 다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수비 측면에서는 바스와 슈탈로가 중심을 잡아주며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 수비진도 빠른 활동량과 적극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상대의 측면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수비 조직력은 상당히 견고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아약스는 상대 팀의 빠른 역습이나 측면 돌파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베식타시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맞불 작전을 펼치는 팀으로 라시차와 하파, 마리우가 공격의 중추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빠른 공격 전환과 측면 돌파를 바탕으로 한 공격 전개를 시도하며 상대 수비진을 흔듭니다. 하지만 최근 아이위스포르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집 수비를 상대로는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않았고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팀의 주력 공격수인 임모빌레는 활동량이 예전만 못하며 특히 아약스의 젊고 빠른 수비진을 상대로는 속도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베식타시의 수비는 우도카이와 파울리스타가 중심을 맡고 있지만 이들이 수비진을 잘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후 공간 관리가 미흡해 상대의 전진 패스나 빠른 침투에 자주 노출되며 상대 공격수들에게 기회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비적 문제는 아약스의 공격수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아약스가 이를 활용해 득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아약스가 전반적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고 에너지 넘치는 수비진이 베식타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보이며 공격에서는 트라오레, 베르호스트, 괴치가 상대 수비진을 압박하며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식타시는 수비에서 조직력이 떨어지고 에너지 레벨에서도 아약스에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약스의 공세를 막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아약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두 팀 모두 득점력이 폭발적이지 않아 저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강력한 전방 압박과 조직적인 지공을 통해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입니다. 최근 브렌트포드와의 맞대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한때 밀리는 상황에서도 역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베르너, 솔랑키, 존슨이 공격의 핵심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빠른 템포와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상대 수비진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베리발이 부진하거나 상대에게 효과적으로 봉쇄당할 경우 토트넘의 득점 기회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리발의 중원에서의 역할이 팀의 공격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비 측면에서는 로메로가 결장하면서 토트넘의 수비 라인에 다소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특히 드라구신과 데이비스가 담당하는 배후 공간은 상대 팀이 노릴 수 있는 취약 지점입니다. 이들은 개개인의 수비 역량은 충분하지만 배후 공간 관리에 있어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르의 왕성한 활동량과 중원에서의 활약이 이러한 수비적인 불안감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르는 공수 전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상대의 공격 전개를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비 구조 덕분에 토트넘은 대량 실점을 피하며 안정적인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카라바흐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공격과 수비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팀입니다. 최근 네프트치와의 경기에서 4-0으로 승리하며 팀의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 전개가 돋보였습니다. 주비르, 벤지아, 안드라데가 공격의 선봉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이들의 조직적인 플레이가 팀의 득점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니뇨의 측면 침투도 상당히 위협적이어서 토트넘의 수비진에게 큰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가능성도 큽니다. 메디나가 결장하면서 후세이노프와 무스타파제가 짝을 이루는 수비 라인은 아직 호흡이 완벽하지 않아 특히 상대가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가할 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토트넘의 강력한 공격을 상대로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전반적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카라바흐는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조직력이 다소 불안한 수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카라바흐는 공격적인 속공 플레이로 몇 차례 기회를 잡을 수 있겠지만 토트넘의 전방 압박과 수비 조직력이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토트넘은 홈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카라바흐는 이에 대한 방어가 쉽지 않을 것이며 결국 토트넘의 공격력에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토트넘의 승리가 유력하고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득점이 다소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셀타 비고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철저한 수비 후 역습 전술을 선호하는 팀입니다. 최근 빌바오와의 경기에서 1-3으로 패배하며 상대의 빠른 역습에 무너진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아스파스를 중심으로 역습을 전개하려 하겠지만 두비카스와 이글레시아스의 다소 둔탁한 움직임과 반바의 부진한 폼으로 인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탄탄한 수비를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밍게스의 복귀는 셀타 비고의 수비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수비 안정성은 어느 정도 보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3-5-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공격에서 그리즈만을 축으로 쇠틀로트와 알바레즈가 호흡을 맞추며 공격의 중심을 잡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최근 라요 바이카노와의 경기에서 1-1로 비기며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남겼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체력을 충분히 회복한 주전 선수들이 선발로 나서며 보다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틀레티코는 세밀한 공격 전개와 유기적인 빌드업에서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수비 측면에서는 르노르망, 히메네즈, 헤이닐두가 이끄는 3백 라인이 매우 견고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수비 라인은 셀타 비고의 역습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타 비고는 이번 경기에서 아틀레티코의 높은 점유율을 허용하며 주로 역습을 통해 기회를 엿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팀의 핵심 공격 자원인 아스파스 외 선수들이 최근 폼이 저조한 상황이라 아틀레티코의 수비진을 뚫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경기를 주도하며 볼 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격에서의 세밀한 전개가 부족해 다득점 경기를 만들기는 힘들 것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체급 차이와 보다 탄탄한 수비 조직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셀타 비고는 역습을 통해 몇 차례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겠지만 아틀레티코의 견고한 수비에 막혀 효과적인 공격을 전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큰 점수 차 없이도 효율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